네, 이제 아마 2부로 촬영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샴페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드시죠.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 스타일이 달라졌네요. 스타일이 다르네요. 확 달라졌습니다. 이런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네. 근데 전에 이전 샴페인보다 저는 이게 좀 더 토스티하고 브루시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앞집도 오크를 쓰는데 이 집은 대부분 오크에서 발효를 시키는 집이라서 그 다음에 좀 더 아마 친근하신 게 무늬해가 아니니까. 확실히 더 샤프해졌어요, 이제 애들이. 네. 조금 신기한 느낌이 이제 향에서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네. 팔렛에서 옥시한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홍콩 한 10몇 년 전에 홍콩에 시험을 한번 치러 갔었는데 MS 이제 마스터 소믈리에가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차피 와인이란 거는 유럽 아니면 미국 이런 이제 서양권에서 테이스팅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양조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노지에서 많은 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양에 있는 소믈리에들이나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노즈보다는 팔렛에서 좀 더 많은 걸 캐치를 한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노즈에서 느끼는 게 거의 한 70%? 네, 블라인드 테스팅 하면 노즈에서 느껴지는 게 한 70%, 그 다음에 맛에서 느껴지는 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샴페인은 뭐 한 20년 넘게 마셔도 아직은 블라인드 하는 게 좀 어려워요. 피노는 향만 딱 맡아도 이게 디스템이다, 아니면 뭐 홀클러스터다, 아니면 블렌딩이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하고 맛보면 이제 이거는 뭐 익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샴페인은 향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노 도너입니다. 피노가 90% 정도 들어갔고요. 10%가 샤르도나이. 엔트리급 규베입니다. 엔트리급 규베라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죠. 되게 너티한 향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브룬 네이처입니다. 도자주를 하지 않은 와인이고요. 두 번째 와인 그러면 한번 테스팅 해보실까요? 이건 설탕을 좀 쳤습니다. 브룬 네이처가 아니라 엑스트라 브루시. 그래서 이렇게 뉘앙스가 지금. 역시 피노 도미넌트 와인입니다. 보통 샴페인 리스트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유명하면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샴페인 리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이제 색깔이 있는 것들을 좀 위주로 많이 쓰죠. 이제 그 생산자의 특징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많이 생각해보고, 유니크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선도를 해야 되니까 그 선도가 될 수 있는 샴페인 생산자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컨택을 하는 것 같아요. 소울님 평소 때 어떤 와인들 추천 많이 하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고객님들의 취향이니까, 이제 취향을 이제 저는 항상 여쭤보는 게, 이제 샴페인을 만약에 추천해달라고 하면 퓨어한지 아니면 옥시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중간을 원하시는지, 거기서 제일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퓨어한 걸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 스테인리스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샴페인 쪽으로 많이 가고, 옥시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솔레라 방식이나 이제 오래된 퍼페추얼 리저브를 많이 넣는 이제 샴페인들을 추천을 하고, 중간이면 이제 중간점을 이제 지키는 하우스들은 좀 있다 보니 이제 거기서 이제 딱 고객님의 취향을 먼저 여쭤봅니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샤르도네 베이스가 많겠네요. 저희 건 아니지만 피르피로. 네. 피르피로도 후돌프가 저랑 워낙 친해서 또 좀 퓨어한 거 원하신다고 하면 삐에르 삐떠나 아니면 이제 로랑베리에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옥시 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가격대는 있지만 자크셀로스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생산자 중에 제가 좀 타 수입사 중에 이제 원하는 이제 CB모로라는 생산자가 있는데, 그 분 거를 이제 조만간 이제 좀 사입을 할까 생각 중이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솔레라가 또 옥시를 잘 나타내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고, 중간점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자 위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샴페인 멸망전 하면서 1등을 로랑페리에가 해서 갑자기 와인이 잘 팔린다고. 아 근데 이제 그때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셨던 와이너리에서 제일 깨끗했다고. 제일 피오하고 깨끗하고 와인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항상 뭐 앞에 PD나 뭐 작가님도 있지만은 진짜 블라인드에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딱 테스팅하고 와 이거는 앙리지로라고 알았는데, 앙리지로도 물론 좋지만 이제 로랑페리에가 그 MB 중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날은. 네. 그래서 열심히 잘 판다고 심지어는 제 사진까지 들고 가셔서 지금 열심히 홍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리저브나 솔레라 방식의 그런 것들은 비선호. 전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샴페인은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익던지 이게 뭐 오래된 빈티지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맛있는 와인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딱 먹었을 때 첫인상이 좋아야 끝까지 좋고, 그다음에 한 번 제가 이제 약간 거리를 둔다 그러면 전 안 마셔요. 호불호가 강하시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오픈 마인드로 와인을 테스팅을 하는데, 가끔 테스팅하면 이게 왜 사람들이 뜬다고 하지? 하는 집도 있고, 이번에 샴페인 갔다가 이 집도 앞으로 가능성이 좀 있겠다고 본 집은 베레슈 와이프가 와인 만들어요. 베레슈가 도움을 많이 주겠죠. 그거 꽤 괜찮았었고, 그거 빼고는 그날 한국에서 좀 핫한 집을 먹었었는데, 같이 테스팅을 저기 누가 했었냐면 제롬이 저랑 같이 테스팅했어요. 레스토랑 갔다가 한 병을 오더해서 너한테 뭐 평가를 듣고 싶다니까 제롬이 테스팅하더니 너무 달아. 첫 마디가 딱 테스팅하고 한 3분 지나서 너무 달아. 처음에 쳐주는 맛은 있지만 뒤가 아예 없어. 첫인상은 좋을 수 있지만 영혼은 아예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 공가가 한 40 한다던데 거기 레스토랑에서 65불 주고 먹었거든요. 65유로. 그날 사실은 밥을 제가 사기로 했는데 제롬이 밥값을 다 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와인을 테스팅을 제롬이 블라인드로도 주고 같이 테스팅했었는데, 그 제롬이 야, 이거는 내가 돈 내기 아깝다 이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다 안 먹었어요. 진짜. 제롬은 딱 요만큼 마시고 아네스도 딱 요만큼 마시고,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자기 취향들이 호불호가 확실해요. 근데 다들 크룩은 좋아한다. 돌고 돌아 크룩. 크룩은 다 좋아한다. 이번에 제가 이제 올리비한테 레터 써가지고 사실은 크룩도 방문을 했었는데, 크룩에서 13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샴페인이 줄브로시가 로제를 만들었어요, 올해. 그냥 아무 말 필요 없고. 기회 되면 테스팅을 해보고 싶네요. 제가 빌었거든요. 몇 병 만들었어? 그러니까 300병 만들었대요. 300병 만들어서, 그래서 야 이거 미국에 몇 병 줘야 하니까 12병 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12병. 한국도 12병이에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올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와인 중에 하나가 셀로스가 꼬트 상파니와 블랑을 만드는데 블렌딩을 했어요. 18, 19, 20을 솔레라 방식으로 만들어서 개맛있어요. 진짜 테스팅하는데 우와 이런 와인이 있어? 할 정도로 인상이 깊었고, 웬만한 몽아시에 그냥 비빌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기욤하고 이제 애프리티브 테스팅을 마치고 이제 레아비젯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기욤이 블라인드로 와인을 갖다 줬어요. 레이블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셀러에서 그냥 가져와서 따라주는 거, 기욤이 이거 맞추면 한 병 더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에서 하다가 2003 밀레짐 하니까 같이 가셨던 분들이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욤이 뭘 줬냐면 이번엔 아예 디켄터에다가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는데 처음에 오베르노아 이제 피노누아 같았는데, 기욤하고 안셈하고 처음으로 꼬투 쌍바지와 후주를 만들었어요. 2009 앙본의 100%로 만든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몇 병 만들었어요? 300병. 몇 번 배전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2년 정도 뒤에 풀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욤도 이거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두 번째로 테스팅 한다고 해서 그 바트를 들고 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한 잔씩 다 주고 직원들한테 마셔보라고 주고 이제 저하고 같이 먹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또 사실 후주 중에서는 가격으로 치면
NM 중에서는 볼랑저가 제일 비쌀 거고, 그거 제가 사실은 10만 원에 사 먹던 와인이거든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잘 만드는 집이 에글리브리에가 있을 거고, 피에르바이아도 만들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 집이 맛있고, 꽃도 블랑 중에서는 그 베너와 데이비가 만드는 블랑이 있어요. 피노무니에 100%로 만드는. 근데 한국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아톰님이랑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코트 상파노아즈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코트 상파노아가 지금 이제 와인 애호가 분들이나 소믈리에들도 선입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좀 기피하고 저평가하고 약간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게 조금은 딥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르고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고. 근데 그 다음 선택지는 사실 저가 그냥 감히 생각하자면 꽃도이지 않을까. 지금 원래 이제 꽃도 상파노아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남부 쪽에서 좀 많이 생산을 하다가 지금 또 북부 쪽에서도 이제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퀄리티가 너무 이제 급변하게 쫙쫙 올라와 주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나중에는 선호하시지 않으실까? 최근에 이제 기후온난화 때문에 포도가 익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알코올 레벨이 뭐 10.5도, 11도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12도, 13도까지 나오니 양질의 꽃도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그리고 한잔 하시고 이제 상위급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게 굉장히 좀 재미난 와인입니다. 대표님 와인 중에 재미난 와인이면 이제 확실하게 이숙성을 엄청나게 했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친구가 비오디나미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제가 셀러에 갔다가 갑자기 보니까 루플레브가 너무 많은 거예요. 150병? 200병? 그게 그대로 막 이렇게 있더라고 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루플레브가 많아? 물어보니까 살아생전에 앙클라우드 루플레브가 자기 와인 2박스씩 싣고 1년에 2번 정도 내려와서 같이 와인 마시면서 서로 와인 쉐어해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 후대 세대에 건강한 토양을 물려주는 게 자신의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토양이 좋아야, 토양이 깨끗해야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고, 근데 케미컬한 거를 많이 쓰면 쓸수록 포도가 죽는다. 그래서 좋은 와인이 만들어질 수 없고, 토양에서 오는 미네랄이 느껴질 수 없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양조 처음 할 때만 설퍼가 아주 소량 들어갔고, 설퍼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와인입니다. 흔히 말해서 내추럴 신봉자들이 말하는 내추럴 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 크리스피한데요? 팔렛이? 피노의 구조감에 산이 짱짱 쳐주는 게, 약간 어릴 때 이제 많이 먹던 톡톡 캔디 같은 그런 느낌? 톡톡 네. 캔디. 내 입안에서 팡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 톡톡 캔디 아시나요? 알고 있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톡톡이었는데 제가 다닐 때 와다닥이라고 이런 이름이 좀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와다닥은 뭐지? 죄송한데 혹시 송님 저기 몇 년생이신가요? 99년생 99년생이요. 제가 2000년부터 와인 시작했거든요. 그때 갓 태어났습니다. 네. 99년은 라따슈가 최고입니다. 저 혹시 저기 여기 건물주님한테 여쭤보세요. 99년 라따슈 있으신지. 그럼 한 10년 정도는 제가 근속해야 되지 않을까. 대표님 혹시 라따슈 99년 있으십니까? 사실은 로마네 꽁띠 99보다 라따슈 99가 좋아요. 네, 진짜 최소한 99 라따슈나 로마네 꽁띠 99를 12번 이상 테스팅했거든요. 바틀마다 99 라따슈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62, 90, 99 그렇게 흘러가요. 둘 다 산빈이 좋네요. 9990이라. 90은 가격 대비로 간다면 묵러주고 90 라따슈가 끝이고, 자이의 크로프랑스도 아주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 보스 생신 때 저랑 같이 90 에세조 먹었었는데 되게 좋았었거든요. 90이 그리고 재미난 게 사실은 샴페인이 88 빈티지가 더 좋잖아요. 재미난 게 90은 돈페리뇽이 더 맛있어요. 88 돈보다 90 돔이 훨씬 맛있어요.
그거 방출해드리고 가격 대비로 목로즈 그다음에 마고 레전드고 최근에 먹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줬습니다. 내가 줬잖아. 3일전쯤에 응. 90은 라타슈. 네. 혹시 저 박지배님은 혹시 빈티지가 혹시 망빈 중에 망빈 8일 8일이면 야 8일이면 진짜 다 1년만 늦게 태어나시면 보르도가 8이었으면 뭘 골라도 망빈이에요. 근데 8일은 진짜 없다. 그나마 베가 시실리아가 8일이 있나? 아, 예전에 몇 번 이제 생빈의 테이스팅 뭐 오브리옹이나 뭐 이런 거 나쁘진 않은데 그냥 뭐 포텐이 좀 낫다? 약간 그런 느낌? 8일은 죄송합니다. 빈티지 좋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제 빈티지에 처음 생산됐던 와인이 오퍼스 원이고요. 그다음에 제 빈티지에 처음 생산된 와인이 라플레르입니다. 2년인 게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라플레르 환장하고 사람들한테 알렸었잖아요. 뭐 한 20년 더 됐죠. 22, 3년 전에 라플레르 최고다 했는데 이제 전 세계에 한 20개 정도의 앰버서더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간택이 돼서 라플레르를 크리스탈에서 이제 공식 수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앙프리모 이제 시작했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또 라플레르 룰이 있는 게 업장당 아무리 커도 3병 이상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한다. 아마 내년에 2024년이 이제 릴리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025가 릴리즈 될 거고, 올해 말에 백빈티지가 조금 들어오고, 라플레르에서 엑스셀러로 보관하던 거를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라플레르 제 빈티지 가지고 있고, 오퍼스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샴페인은 클로드 무닐이 첫 번째 빈티지가 제 빈티지예요. 그래서 그 3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품종을 맞추시면 한 병 선물로 드립니다. 틀리면 12병 발주해줘요. 그러면 3분 다 틀리시면 36병. 근데 36병이 재고가 없을 건데. 사실 어제 제가 시음회 때 틀려가지고 또 라신에 속아서 그 12병 발주죠? 그래서 12병을 발주. 이거는 저희 보스님 한 잔 갖다 드리세요. 보스님도 이거 틀리시면 발주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대표님 볼륨감이 엄청 큰데요? 스케일도 크고. 저도 사실은 이게 되게 귀해서 1년에 많이 테스팅해도 2번 정도 만나는 와인입니다. 리의 맛이 지금 빈티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빈티지가 잘 숙성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리저브나 이런 것들을 섞은 느낌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의 빈티지가 잘 이렇게 익어가가지고 오는 테이스팅? 그런 느낌? 어떠세요? 최근 시험 보고 오셨으니까. 퀄리티는 무조건 아웃스탠딩입니다. 이거는. 네. 훨씬 더 장기 숙성 지금 시점으로부터도 더 가능하고, 근데 지금 산미가 되게 기분 좋은 산미여서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이제 찌르는 산미가 되는데 이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라운드하게 올라오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기분 좋게 올라와서. 근데 재미난 게 이거 농도제입니다. 도자주 하지 않은 와인입니다. 어떻게 품종? 무쇠 맞추셨으니까 맞춰보십시오. 이제 앞전에는 다 거의 피노누아 베이스가 많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뭔가 샤르도네 베이스가 더 많고 거기서 이제 끝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짝 라운드하게 가져간다는 게 그 피노누아가 살짝 블렌딩이나 레드 품종이 블렌딩 돼서 그 부분을 살짝 깎아서 그 산도를 둥글게 만들지 않았나. 피노, 샤르도네 2개 섞었다. 피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샤르도네가 일단 베이스가 제일 좀 큰 것 같습니다. 샤르도네 잘 익었을 때 모습과 그 끝에는 피노 메니에일 수도 있고 피노 누아일 수도 있지만 그 두 가지 어떤 레드 품종을 섞어서 그 살짝의 산도를 깎아서 라운드를 하게 좀 가져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무니에 3개가 들어갔을 것 같다. 네. 정 부장님, 저기 12병. 선배님. 12병 발주했어요. 저희 대표님 어떠세요, 이거? 좋은데? 좋으세요? 대표님 품종은 혹시
대표님의 품종도 먼저 한번 들어보고. 뭐가요? 지금 여기가 피노누아, 피노 무니에, 샤르도네 3개 섞었다고 했거든요. 나도 그다밖에 못할 것 같아. 아, 네.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와인은 7개의 와인이 섞였습니다. 아 그러면 네. 피노블랑, 뭐 알반, 뿌티메슬리, 샴페인에서 허용하는 7개의 품종이 다 블렌드 됐습니다. 작년에 하나 더 허용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네, 그건 하이브리드. 네. 예. 근데 이 집은 하이브리드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예. 이 집은 이제 되게 맛있게 드셨는데 베너라이야 진짜. 예. 사실 뭐 부지의 끝판 대장이죠. 이게 이제 엔트리급이고 역시 피노누아 도미난트의 샤르도네 블렌딩이고 두 번째가 밀레짐 2022였을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비올렛.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추럴 와인의 끝판 대장이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렵게 드셨던 게 자르당 드 페르디라고 해서 포도밭이 1920년, 50년? 예. 그러니까 비에비뉴만 심어져 있고 필드 블렌딩이에요. 그러니까 구획을 나눠서 뭐 뿌띠메슬리, 피노블랑 이렇게 심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다 심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필드 블렌딩으로 해서 1년에 한 1,300병 정도 만드는 와인입니다. 베노라의 플래그십 와인이고 비올린이랑 둘 다 2021 베이스. 그럼 이건 세빠주가 제일 비율이 거의 다 균등하게 없어요. 들어가요? 그냥 자기들이 포도밭에서 다 섞어서 사실 만드는 필드 거라서. 블렌딩이면 리스크가 클 수도 있는데. 근데 7개를 다 섞어서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1년에 저희가 들어오는 게 한 72병? 워낙 잘 만드는 집인데 사실 부지에서는 끝판 대장 중에 하나고 피노누아의 파워를 아주 잘 표현한 집이고 이건 예,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좋네요. 근데 7개 블렌딩으로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그때 저희 같이 테이스팅했던 따알랑의 뱀도 네. 딸랑도 와인 잘 만들죠. 이게 방송이 아마 6월 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럼 6월 달에는 저기 무세나 베노아레를 여기서 자주 만나실 수 있나요? 항상 만나실 수 있겠죠? 항상 만나죠. 그냥 네, 잘 주시기만 하면 네. 네. 일단 저희 주님께서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으니 네, 주님 잠깐만 나가서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 대표님 오시죠.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보보스 한남의 건물주의자 주님이신 김태윤 대표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편하게 말씀.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와인 업계에서 가장 핫한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혹시 그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그래도 와인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짠 하시죠. 다들 고생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예. 12병 발주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뭐 와인 넣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뭐라고 설명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는 와인을 내가 사 먹을 때 고민되는 가격으로 팔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한 번씩 와서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이 영상이 금요일 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요일 날 영상 오는 날 제가 여기서 샴페인 최소한 3병은 따겠습니다. 네. 그날 무조건 출근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나오겠습니다. 네.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저기 번개같이 여기서 맛있는 샴페인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 보보스 한남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 같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